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절대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고생이라는 걸 하죠. 타인과의 갈등이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주변의 환경, 느닷없이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생겨서 이제 그렇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일평생 살면서 누구한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들 똑같은 무게로 힘들어할까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힘들어도 나름 이제 재미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와중에 또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불행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다 달라요. 바로 마음 습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꾸준하게 훈련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상을 더 행복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훈련은요. 오늘은 특히 직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 그야말로 이제 그냥 놔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 대한 거 하고요, 나에 대한 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남에 대한 거예요. 남에 대한 거 어떤 거 집착하지 말아야 될까요? 남의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착하고 바꾸려고 하는 스트레스, 엄청 괴롭죠.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그런 남의 마음을 이제 바꾸는 게 내 세일즈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집착해야죠. 기술적으로 그거야 물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남의 마음은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왕이면 남들한테 우리가 이제 잘 보이고 싶잖아요. 동료들한테. 다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나의 말과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는 다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막 칭찬하고, 도와드릴까요? 막 도움 필요하다고 막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이런 성향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나한테 호감을 느끼고 이제 좋아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100%는 아니겠죠. 100%는. 그 중에서 까칠한 선배 하나가, 너는 그렇게 남한테 신경을 쓰니 네 일에 집중해서 똑바로 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인기 관리하느라고 회사 다니냐? 이 정도 얘기 탁 들으면 이제 완전 상처가, 마음의 스크래치가 샥 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선배의 악의적인 말에 사람마다 반응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나만 만만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서부터 그 선배 뒷담화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막 똑같이 험한 말 해주고. 이제 이런 유형이 있어요. 또 어떤 유형은, 뭐래?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생각하나 보지. 너랑 나랑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취향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심해지는 유형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왜 나를 싫어하지? 어떻게 하면 저 선배 마음에 들까? 내 행동이 그렇게 거슬렸나? 두고두고 마음 걸려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유형.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거, 제일 실속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반응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너의 마음은 너의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남에 대한 거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거, 마음이었고, 두 번째 뭘까요? 평가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번 평가받죠. 우리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평가를 받아요. 제일 예민하죠. 연말이면 이제 인사고과하고, 이제는 이제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까지 다면 평가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 됐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직장 생활하기도. 사회가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게 이제 승진이고 돈이고 다 이러니까, 연봉이고.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평가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정석대로 원칙을 딱 정해놓고 흔들리지 말자. 이거 작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서 이제 리더들을 다면 평가하고 그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 워크숍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평가 좋지 않은 직원들 어떻겠어요? 막 당황하거나 막 회의감을 느끼거나 그렇다고 뭐 회사를 막 때려치워요? 계속 때려치우지 못하니까 계속 위축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평가에 대해서 가장 냉정한 원칙 첫 번째,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 이렇게 마음을 열고서요. 두 번째는 자, 평가 중에 내가 받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게 뭔지 살펴보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평가 중에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쳐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래처 미팅 때 막 얼굴 내가 뻘개져 갖고 막 감정적으로 막 목소리를 막 이렇게 톤이 막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어. 그 직장 상사랑 같이 미팅할 때, 거래처 미팅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결과도 안 좋았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직장 상사가. 나도 그날 좀 참을 거 후회했는데. 그랬다면 이제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 평가인 거죠. 고쳐야죠. 그게 바로 피드백을 잘 받는 사람들의 요령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인데 그게 이제 아주 냉정하게 한 평가가 아니라 삐딱하게 보고 왜곡된 평가라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안 받아들이면. 남의 평가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두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쨌든 난 뭐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잘했고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남에 대한 거 얘기했고요.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나에 대한 것 중에 한번 볼게요. 나에 대해서 어떤 게 집착하지 않아야 될 요소일까요? 첫 번째, 감정입니다. 사람이 제일 실수할 때가 이제 자기 감정에 막 집착하고 빠져 있을 때예요. 사실 위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감정적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계속 왔다가 가고 변하고 달라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집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슨 의미예요?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계속 갈등이 있어요. 전문가는 난데 비전문가가 와서 자꾸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방정 회박을 놓는 거예요. 일일이 참견해서 일을 더 망쳐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심해지죠. 근데 이제 들이받아 버리기에는 직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때 분노하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장 상사한테 내가 화를 내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출한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나? 근데 회사는 그래도 직급이 높은 저 사람 편을 들 거야. 그렇다고 내가 들이받고 회사를 그만둬버려? 그거는 나만 손해지. 그럴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럼 베스트는 뭐예요? 그 사람을 이길 때까지 나의 발톱을 안으로 샥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말자. 더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저 직장 상사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내 감정에 집착하지 말자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사회생활 원칙으로 하는 거죠. 윗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내 감정,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나는 그 내 감정은 이길 수 있을 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때 폭발시킨다라는 원칙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에 대해서 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약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제 약점이 있죠, 사실. 그 약점에 집착하는 순간 내 인생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약점을 고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구나. 원래 약점을 수정하는 데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약점을 고치기보다는 강점을 더 극대화하는데 훨씬 더 이 에너지를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약점은 어떤 사람을 종일 만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미팅이 반복하고 만났다 막 이렇게 되면 그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저의 지인은 강남에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탑3 안에 드는 보호망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요,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요.
계속 다른 사람이랑 밥 먹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어우 막 생각만 해도 막 기가 딸려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지인과 저는 강점과 약점이 정반대인 거죠.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 막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 만나는 걸 굉장히 피곤해하는 그 약점을 갖고 있는 제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 강점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는데 더 이제 집중하는 거죠.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예, 또 다른 약점, 저의 약점 한 가지는 음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요, 엄마에 대한 소울푸드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제가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점이에요. 누구나, 우리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 그게 나의 소울푸드.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 음식을 못하는 약점을 극복하느라 지금도 막 정말 뭐 요리 학원에 다니고 음식을 만드는데 막 시간과 에너지를 막 투여하고 막 이러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냥 맛집에 찾아가서 좋은 맛집에 가서 같이 가서 먹는 거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소울푸드를 해줄 수 있는 엄마는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훨씬 더 그게 더 빨라요. 저는. 그래서 그 약점을 고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데 효율이 더 좋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도 활용하세요. 세 번째도 뭔가 하면 과거예요. 좋든 싫든 다 지나갔어요. 나의 과거는. 그런데 그걸 지금도 붙잡고 집착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놓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테슬라 주식만 샀어도 이렇게 한탄을 하거나 그때 비트코인만 샀어도 이런 얘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푸념하고 후회하는 일이 저 사람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그때 그 회사를 뛰쳐나오지만 않았어도 힘들게 하면 이런 푸념하고 후회하는 일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반대로 이제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갔던 시절을 후배들만 만나면 그냥 도돌이표처럼 이제 반복하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냥 흘려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습관 오늘부터 다시 리마인드 하시죠. 유세민 시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